안녕하십니까, 박나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설득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토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토론에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하실 때는요, 돌 하나로 3마리의 토끼를 잡는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가진 목적도 달성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너무 내가 가진 목적에 집착을 하다 보면 상대방의 욕구가 무시될 수도 있고 또 전체 집단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론에 참여하실 때는요, 나의 자신과 또 다른 참여자와 그리고 집단의 업무 모두에 고른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 요즘 TV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일방적인 자기 주장만 하는 그런 스피치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요. 상대를 너무 배려하지 않고 내 생각만 고집하는 참 그런 경우는 참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토론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에 입사할 때 면접을 볼 때도 요새는 그 면접의 하나의 방식으로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사회성도 볼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가치관, 그리고 또 리더십 이런 것 등을 알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에 그 사람의 많은 면모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도 좀 잘 기억을 해주셨다가 앞으로 면접을 보실 분들 활용을 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토론과 회의 본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토론이란 말을 참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많이 사용도 하실 텐데 자, 이 토론이 뭔지 오늘 좀 정확하게 한번 아시기 바랍니다. 자, 토론이 뭔지 그것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시죠. 자,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본인들의 정보하고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그 토론에 참여한 사람들이 사회자나 그걸 주재하는 리더를 통하지 않고도 서로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바로 토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토론에 참여하는 사람 각자는 자신이 가진 정보와 의견을 제시도 해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이 제시한 그런 정보와 아이디어를 평가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당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고요. 또 남들이 내놓은 정보를 체계화하거나 또 상대방의 아이디어를 통합하고 그래서 정책을 입안하게 되는 것이 또 바로 토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토론은 체계적이어야 되고요. 또 상대방과의 어떤 협동적이고 그래서 서로 함께 생각해 나가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우리가 토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상 우리가 토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토론은 크게 2개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정보 공유와 문제 해결의 목적 이 2가지를 갖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정보 공유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공유의 목적은요. 모임의 리더가 구성원 전체에게 그러니까 그 토론에 참가한 구성원 전체에게 새로운 정보를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구성원 각자가 가진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그 정보들을 통합하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할 때 생겨나는 것이 바로 정보 공유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보 공유의 목적에서는 스텝 미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가장 흔한 형태의 우리가 회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 각급 단위의 구성원들이 전부 참여를 하는 그런 단위별 회의가 있고요. 또 조직의 주요 부서를 맡고 있는 부서장들이나 임원들만이 참여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스텝 미팅이라고 합니다. 자, 스터디 그룹은 학교 다니실 때 한 번쯤은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보셨을 텐데요. 학교나 회사 또는 또 지역사회에서 공통적인 관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정보를 또 찾고 또 이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구성하고 참여하는 그런 모임을 우리가 스터디 그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워크숍,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 아마 워크숍 한두 번 안 가보신 분 안 계실 텐데요. 이 워크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영역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비전문가들에게요. 내가 가진 노하우와 그런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갖는 모임을 우리가 워크숍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2번째가 문제 해결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문제 해결의 목적은 어떨 때 생겨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해결은요.
우리가 소집단이 당면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나 또 상위 집단이 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또 이 방안을 정책으로 입안하는 길 등을 찾고자 할 때 생겨나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뭐 잘못된 일, 사고, 어떤 장애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집단에 부과된 일, 우리가 보통 태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는 특별한 임무를 띠고 만든 것으로 태스크 팀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팀 미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어떤 팀이 미팅을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주어진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집단이 함께 모여서 어떤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우리가 컨퍼런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컨퍼런스가 여러 날에 걸쳐서 계속되면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컨벤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번 기회에 토론의 여러 형태들도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토론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는데 이런 것도 토론인가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으실 겁니다. 또 토론에는 어떠한 형태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에는요, 첫째로 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유토론이 있고요. 세 번째가 패널 토론이 있습니다. 네 번째가 심포지엄이 있고요. 다섯 번째가 특수 형태의 토론이 있고 여섯 번째가 이 토론이 개입되지 않은 소모임도 우리가 또 하나의 토론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토론의 형태를 6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대화가 어떤 형태의 토론인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자, 대화라고 하는 것은 다이얼로그라고 우리가 얘기도 하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상호작용을 우리가 대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건 토론 중에서 가장 격식을 차리지 않은, 그래서 격식성이 낮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보통 우리들이 말하는 것도 토론의 일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하고 1대1로 대화하시는 것도, 그리고 어떤 사람을 인터뷰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카운슬링 하는 것도 하나의 대화하면서 토론의 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대화 포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화라고 해서 반드시 사적인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경우는 청중들 앞에서 약간의 격식을 차리고 하는 대화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대화 포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형태를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는 자유토론, 프리 디스커션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 프리 디스커션은요, 그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 토론에 참가한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둘러앉아서 보통 이럴 때는 원탁이 좀 좋겠죠. 자유롭게 자기의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평가를 하는 과정을 우리가 그런 회의를 자유토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사회자를 통하지 않고도 서로가 원할 때는 어떤 다른 참여자들과도 직접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그런 것을 우리가 자유토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사회자가 없어도 되거나 아무 통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자, 사회자는요, 토론이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어떤 목적에서 어긋나지 않게, 또 그리고 구성원들이 서로 혼란이 야기되지 않게 조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 자유토론의 어떤 사회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토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유토론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 자, 세 번째도 이 포럼의 형태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패널 토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패널 토론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널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소수의 참가자가 참가를 하게 되는데 보통 3명에서 7명 정도 참가를 하게 되고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패널리스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가자들이 어떤 하나의 공통된 주제나 아니면은 공동의 목적, 그런 하에서요, 자유롭게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을 의미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패널 토론도 마찬가지로 좀 비격식적, 격식을 갖추지 않은 그런 토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패널 토론에 참가하게 된다는 점하고요. 또 앞에 청중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청중을 앞에 두고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자유토론하고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거 심포지엄이라는 말도 많이 쓰실 텐데, 자, 심포지엄이 어떤 거냐고 질문을 받는다면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게 우리 말은 쓰지만 사실은 뭐 토론, 심포지엄 이거 굉장히 비슷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좀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심포지엄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참여자들이 참가를 하는데 보통은 3명에서 5명 정도가 참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청중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청중을 앞에 두고 어떤 주어진 시간 동안에 스피치를 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의견을 피력을 하고 그 다음에 청중으로부터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서로 참여자 간에 토론을 그렇게 벌이게 되는 그런 모임을 우리가 심포지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거와는 달리 굉장히 격식적인 토론회입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반드시 사회를 꼭 보셔야 되고요. 사회자는 이 발표 순서와 그리고 시간, 그리고 질의응답 과정을 전체적으로 주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상 말씀드린 것이 심포지엄이고요. 이 4가지 토론 외에 우리가 분임토의, 그다음에 모의회의와 같은 특수한 또 토론이 있습니다. 이런 뭐 분임토의 같은 것도 우리가 워크숍을 가셨을 때도 아마 많이 활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분임토의는 어떤 것인지 한번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임토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한 형태의 우리가 토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집단이 너무 커서 너무너무 인원이 많아서 한꺼번에 자유토론을 할 수가 없을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가능한 한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집단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집단으로 나누어서 서로 간에 자유토론을 하게 한 다음에요. 그 결과를 취합을 해서 나중에 대회의를 하거나 전체적으로 모였을 때 보고를 하는 그런 토론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수 형태는요, 우리가 모의회의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실제 상황에 대한 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토론의 경험을 쌓을 기회를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토론회를 우리가 모의회의라고 합니다. 자, 다른 집단에서 실제로 발생했었던 일이 있던 어떤 문제를 우리 조직에서 발생했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이런 것이 바로 모의회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소집단에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다들 이렇게 토론이라고 간주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토론은 구성원들 간에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간의 의견을 교환할 수 없다면 이것은 토론회가 아니라는 거죠. 자, 토론이라고 그러나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보통 이게 회의 방식의 하나로 아주 많이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이 개입되지 않은 소모임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브레인스토밍, 그리고 명목 집단의 회의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브레인스토밍은요, 회사 내에서 좀 더 이렇게 어떤 창의력을 요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수집하고자 할 때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들이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아이디어만을 제시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회의 방식이 바로 브레인스토밍입니다. 자, 이것은 토론을 개입시키지 않은 그런 회의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평가할 수 없다는 금기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아주 많은 아이디어를 취합해야 되는 경우나 또 참가한 사람들의 개별적인 의견이나 태도를 자세히 알아보고자 할 때 이 브레인스토밍 토론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명목 집단 회의 방식인데요. 명목 집단 회의 방식은 첫 번째로 이렇게 토론이 아주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브레인스토밍보다 더 철저하게 토론을 금지하는 것이 바로 이 회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목 집단 회의 방식은요, 사회자에게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다른 구성원들과는 상호작용을 아주 철저하게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회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명목상 집단인데요. 이 회의는 구성원들 간의 대화를 금지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의 집단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목상 집단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건데요. 이 명목 집단 회의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또 서면으로 개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서로가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일정을 맞추기가 어렵다면 여러분들께서 서면으로 하셔도 무방한 회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가 토론이 개입되지 않은 소모임, 브레인스토밍과 명목 집단 회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화 이외의 토론에는요, 항상 리더, 사회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이 토론을 하시기 전에 굉장히 철저하게 자기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또 회의가 열리게 되면 이 리더는 아주 능력적이면서도 그 참여한 사람들의 인하를 중시해서 회의를, 그 토론을 주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리더에게는 굉장히 훌륭한 자질을 요하게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지, 리더에게는 어떠한 훌륭한 자질이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는요, 첫 번째로 창의력과 지능, 이런 스피치 능력이 아주 뛰어나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본적인 자질에 있어서 다른 구성원을 압도할 수 있어야 사회자의 본분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해야, 그렇죠, 그 회의가 제대로 주관이 될 수가 있지요. 그리고 판단력과 주의력도, 그래야 상대방이 잘못되는 어떤 주제가 옆길로 샌다면 그것도 바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아는 것도 참 많아야 되고 경험도 풍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해력도 빠르고 그래야 또 평가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집단의 구성원이나 상급자가 맡긴 일은요, 틀림없이 우리가 해냄으로 인해서 상대방들이 야, 저 사람 참 믿을 수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또 사회자로서 훨씬 더 좋은 효과적인 능률적인 그런 사회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강한 근성과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사회자는 쉽게 지치셔도 안 되고요,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은근과 끈기를 가지시고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집념이 있어야 또 좋은 사회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그 주도력이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자, 이것은 뭐냐면 다른 참가자들에게 여러분들께서 그 의견을 질질 끌려다니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거기에 주도를 하시고 그 내용을 이끌어 가셔야 좀 좋은 리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리더는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요. 뒤로 물러나서 조용히 관망만 해서도 안 되고요. 또 역동적으로 나아가서 다른 멤버들하고 또 협동을 해서 그들의 분위기에 적응할 줄 아는 것도 사회자의 어떤 훌륭한 자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훌륭한 자질을 갖춘 우리의 사회자는 그 토론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그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자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회자, 이 리더의 역할은요, 토론에 참여한 사람들의 행위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참가자들에게 지시도 내리고요. 그다음에 또 그 사람들의 행동도 통제를 하시고, 또 그리고 회의의 주제 속으로 안내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주제가 아닌 다른 곳으로 대화가 되고 있다면 주제 속으로 다시 그 사람들을 안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방관하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참여를 유도하거나 아니면 좀 강압적으로 좀 지시를 하는 것도 리더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집단의 어떤 목적이나 회의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을 하시고요. 또 참여자들 사이에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 리더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리더는요, 토론을 효과적으로 리드를 하시기 위해서 구성원들을 적절하게 어떤 통제를 하실 수도 있어야 되는데요. 이 구성원들은 왜 통제를 해야 되는지, 그 통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제가 필요한 이유는요, 다양성, 그 참가한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각자가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어떤 대안을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 관점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제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진지함, 그 토론이 진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진지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또 조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이 있다면 통제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통제를 해야 되는 이유는 표현 자유의 보장 때문입니다. 각자 그 참여한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아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특별한 이유 없이 발표권을 제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인간적인 위험도 보장을 해야 되는데요. 자, 비판이나 경쟁은 그런 좀 약간 건설적인 그러한 수준에 머물도록 해야 됩니다. 자, 다른 사람한테 인신공격하는 참여자를 여러분들께서 통제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협동과 상호 존중을 고취가 돼야 됩니다. 자, 각자가 소속한 그런 집단에 대해서 긍지를 느끼고요. 또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혼자 잘난 척하거나 그룹에서 이탈하는 참여자는 여러분들께서 리더가 통제를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이 통제를 해야 되는 이유고요. 자, 리더가 어떤 그런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아주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리더는 진행을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이 필요로 합니다. 그럼 리더가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이걸 좀 참고를 하신다면 나중에 회의를 주관하실 때 좀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준비할 때 필요한 것은요. 일단은 회의의 목적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참석자를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회의의 일자와 장소도 공고를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참석자들이 그 날짜를 알아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게 되겠지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어떤 그 회의의 어떤 배경 자료나 회의의 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취합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의제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의제가 준비가 됐다면 또 의제와 그 다른 또 자료들도 회의에 참가하는 분들에게 배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회의실과 회의 도구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의 평가 자료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회의를 하기 전에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 의제를 결정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제를 설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의제 설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제라고 하는 것은요,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자, 의제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이 중요하다, 저것이 중요하다, 구성원 간에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의제를 확정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의제는 결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제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한 상세하게 하셔야만 됩니다. 자, 우리가 의제 없이 회의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아주 일반적인 의제만을 적어두고서 회의를 시작한 다음에요. 토론을 진행하면서 의제를 세분해 나가는 것이 보통의 경향인데 이것은 아주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제는 회의 전에 그리고 가능한 한 상세하게 미리 결정을 하고 회의에 임하시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직접적으로 토론을 한번 진행해 보는데요. 토론을 주재하실 때는 개인의 욕구를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되고요. 그 토론이 제 궤도를 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도움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참여자들이 서로 일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고치도 시켜주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토론을 진행할 때 내가 어떤 업무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지 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론을 진행할 때요, 할 업무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자, 첫 번째로 회의나 토론의 목적을 우리가 명백히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왜 이 회의를 열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회의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명백히 하셔야 되는데요.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토론이 초점을 잃게 되고요. 또 주제와 무관한 문제에서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낼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제를 논의할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제한된 시간 내에서 효율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토론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토론에서 수행해야 될 업무와 역할은요. 토론의 진행 절차를 명시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토론은 이렇게 규칙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이 규칙을 명시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진행에 혼선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토론을 진행할 때 수행해야 될 업무와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필요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셔야 됩니다.
필요한 정보하고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서요. 그 토론의 분위기를 활성화시키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회의를 준비하시기 전에 그 준비 단계에서 미리 제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참여자의 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보나 리더 그 자신의, 사회자 자신의 의견이 있으면 토론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이 밝혀두시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어떤 업무와 역할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장의 질서를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순서상의 혼란이나 이탈 현상, 발언권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토론장의 분위기를 해치는 어떤 그런 소란행위가 일어나면 제지를 하셔야 되고요. 토론에 더 기여하도록 촉구하는 또 그런 역할도 하셔야 되고요. 자, 발언자가 겹치는 경우에는 한 사람이 스스로 물러날 수 있도록 시간도 주시고, 만약에 서로 발언하겠다고 과도한 발언에 경쟁이 되면 차례로 발언할 수 있도록 지시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부적절한 발언을 하실 때는 요령껏 그것을 중지하게 하는 그런 업무와 역할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성원의 참여와 피드백을 권장하시는 건데요.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발언권을 동등하게 배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참여한 모든 사람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 사람이 자신의 어떤 발언을 할 경우에 그 의견에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런 평가 유도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여자들 간의 토론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또 역할이 주어졌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발표한 사람의 발언 내용을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발언 내용을 설명도 하시고, 그리고 또 요약할 필요가 있으면 요약도 해주시고, 또 평가도 해주시는 이런 것이 우리가 토론 진행 시에 수행해야 될 업무와 관련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발언 내용을 요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자가 발언 내용을 요약하게 된 이유는요, 자신이 공정하고 주의력이 깊은 사회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의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논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제로 이동한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시사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발언 내용을 요약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주의. 우리가 한참 토론에 깊다 보면 또 꼭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네 번째, 요약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남의 발언 내용을 요약하시는 것은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토론 진행을 할 때 마지막으로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그 역할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 사항을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주요하게 발언되었던 내용과 우리가 앞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 그리고 핵심 내용은 리더 본인이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따로 서기를 뽑으셔서 그 서기가 기록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때에는요, 우리가 어떤 토론자들이, 참여한 사람들이 만족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토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좋은 토론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좋은 토론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토론자는요, 첫 번째 준비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토론에 임해야 되는지, 아니면 배포된 자료가 있다면 숙지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독점하지 마라. 남의 의견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남의 의견도 우리가 들어야 그 토론의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의미 있는 참여를 하십시오. 우리가 보통 옆길로 샌다고 그러죠. 이게 바로 의미 없는 참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주제에 집중해 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 오픈마인드가 돼야 남의 말을 경청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상대방을 인신공격하는 듯한 그런 문장을 써주시지 않는 게 맞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앞으로 토론을 잘 하셔서 성숙된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토론과 회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